안녕하세요. 플라워 테라피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맡은 JSN 대표 김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잠깐의 그런 설명과 그리고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 도자기와 그리고 꽃꽂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조들의 궁중상화 그리고 화준 그 다음에 생활 속의 도자기, 꽃꽂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플로리스트란 무엇인가? 먼저 화의 장식가, 플라워 디자이너, 그 다음 플로리스트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전문적인 종사자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전문 직종이죠. 그리고 디자인 예술 분야의 의미보다는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를 합니다.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 장식품, 그 다음에는 또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배, 유통, 그 다음에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가 시들지 않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갖추어서 보관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꽃을 포장하고 판매를 합니다. 각종 행사장에 화해 장식을 하는 등 최종 소비 단계에서 꽃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농업고등학교, 전문대학, 그 다음에 대학교와 관련된 학과나 사설학원이나 그 다음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문화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로서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지 진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대형 건물의 그린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전문가, 화해 장식, 소재 제조업, 화해 장식, 소재 판매업, 조경회사.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꽃이나 그 다음에는 꽃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도 속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 화해 종묘 및 육묘회사, 골프회사 이렇게 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직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꽃을 활용한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사이버, 플라워 디자이너, 이벤트, 그 다음에는 행사, 기획가, 전시회 기획가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 선조들이 꽃을 가지고 화기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기는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병, 수반, 그 다음에 콤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은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화기를 말하고요. 수반은 높이가 얕은 그릇을 말합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수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콤포트인데요. 수반에 다리가 붙은 형태의 화기를 우리 신라 토기 같은 데서 보면은 제기의 형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높고 낮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꽂이 전용 화기로 만들어진 그런 식구, 식기, 작은 기구들, 화장 그릇, 녹그릇, 백자류, 오지 항아리 이런 것들로도 다 꽃꽂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꽃꽂이에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침봉, 그 다음에 침봉 청소기, 꽃가위, 칼, 절사, 플로랄 테이프, 절단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에 화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화기에는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도자기로 아주 멋을 낸 모습을 우리가 벽화라든지 병풍도 풍속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활용하여서 꽃꽂이를 하였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화기. 이전에는 이렇게 화기를 활용해서 위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꽃 장식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화기의 종류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화기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자료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생화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기의 예시로는요, 노인 행락도에 이런 화기의 모양이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기의 예시로서 또 책거리 병풍 부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병풍에 보면은 책과 함께하는 이런 화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사도에 이런 보면 단원 기몽도의 그림에 봐도 이렇게 화기가 장식이 잘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선조들의 궁중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인 진산 상차림은요, 고대로부터 이어진 우리 민족의만의 고유한 예술로 남아 있습니다. 궁중에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각종 비단이나 상화로 장식하는데요. 이런 관습은 고려시대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궁중상화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위에 꽃을 장식했었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준입니다. 화준은 꽃병으로 궁궐 연회를 장엄하는 고화로운 꽃 장식 중에 가장 고귀한 장식입니다. 화준의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화려한 꽃 장식들이 이전에 궁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도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기는요, 요즘에 이렇게 트렌드 화기로서 둥근 모양이나 이렇게 수번같이 모양되어져 있는 도자기 형식의 화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이렇게 콤포트의 형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꽂이와 그리고 화기,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화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목적과 그리고 자기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꽃바구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구니는 그냥 자유로운 우리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높이가 조금 높은 바구니를 할 겁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잘 어렵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설명해서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요. 오아시스는 물을 스며들게 해서 여기에서 꽃들이 꽃줄기가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먼저 여기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아주 쉽게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있는 오아시스의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꽃을 어디에 꼽는지 어떤 순서로 꼽는지 조금 어려우실 건데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고요. 여기에 숫자를 매겨서 이렇게 순서대로 꽂다 보면은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높이라든지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재입니다. 자, 먼저 장미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장미보다는 조금 작은 장미죠. 찔레 장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가을에 많이 나오는 소국, 그죠? 국화, 작은 국화입니다. 여기는 유카리투스라고요. 아주 향기가 나는 허브과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요, 리시안사스인데요. 장미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보다 유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오늘은 여기에 있는 꽃들을 가지고 꽃 바구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을 꽂을 때는요, 얼굴이 큰 꽃을 먼저 꽂습니다. 얼굴이 큰 꽃을 우리는 매스플라워라고 하거든요. 매스플라워는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리시안사스라든지 장미, 네, 장미, 이렇게 얼굴이 조금 여기에서 큰 꽃들을 먼저 꽂을 겁니다. 자, 꽃을 꽂을 때는요, 꽃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 하면요, 여기에 있는 꽃의 우리 여기 있는 화기 그 꽃 바구니의 넓이에서 3cm를 자르게 됩니다. 자, 꽃 바구니에 여기에 지름이죠. 지름에서 3cm를 자릅니다.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게 됩니다. 왜 사선으로 자르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사선의 면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면적이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제일 먼저 꽃을 어디에 먼저 꽂냐면요,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다가 꽃을 한번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꽂을 때는요, 꽃을 3cm 정도가 여기 오아시스에 들어가야지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간다든지 너무 작게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요, 물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3cm 정도는 물에 오아시스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먼저 한 가지 정도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장미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리시안샤스를 먼저 꽂고 그 다음 장미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시안샤스 준비해 주세요. 자, 꽂을 때 높이를 항상 여기 지름에서 3cm 정도 하겠습니다. 1번의 꽃을 가운데 꽂았죠. 그 다음 2번의 꽃은 여기에 사선으로 해서 여기에 꽂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꽃은요, 여기에 마주 보는 곳에 3분의 꽃을 꼽습니다. 자, 이렇게 꽂을 때요, 여기에 있는 각도는요, 45도 각도입니다. 45도의 각도를 맞춰줘서 이렇게 꼽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렸던 여기에 있는 곳에다가 계속적으로 꽂아줍니다. 여기에 줄을 쳐둔 곳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원형의 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리시안사스 한 가지 꽃을 먼저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미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장미도 길이는 여기에 있는
화기에 지름에 3cm를 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사이 여기에 줄이 그려지는 이 부분으로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얼굴이 큰 꽃 먼저 꽂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얼굴이 큰 꽃을 꽂아서 전체적인 꽃 바구니의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꽂는 꽃은 필러의 꽃입니다. 필러의 꽃은 여기를 채워주는 꽃이거든요. 필러라는 말 그대로 채우다는 뜻으로서 아주 조금 작은 꽃들을 이렇게 꽂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 곳, 여기에 있는 이런 빈 곳들을 필러의 꽃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은요, 찔레 장미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러의 꽃을 꽂을 때는요, 길이가 여기에 있는 꽃보다는 길고 짧게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찔레 장미는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요, 조금은 이걸 나누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사선으로 그려서 그곳에 큰 꽃들을 먼저 꽂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는 필러를 꽂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꽂게 되면은 빈 곳이 없는 그런 꽃 바구니가 될 것입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 안에를 빈 곳을 채우는 형식의 지금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가을의 국화 종류입니다. 국화는 이렇게 소국이 있고요. 대국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퐁퐁 소국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퐁퐁처럼 이름도 예쁘죠? 퐁퐁 소국입니다. 자, 여기 있는 퐁퐁 소국은요, 여기 있는 그 국화의 종류는요, 이렇게 잎이 빨리 시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국화 종류는 이렇게 잎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오래 가거든요. 한 10일 정도 오래 가는데 여기에 있는 잎들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꽂고 나면은 꽃은 싱싱하지만 잎이 누렇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를 손질할 때는 잎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고 꽃꽂이를 할 때는요, 색감입니다. 색감. 색깔은요, 우리가 따뜻한 색깔, 차가운 색깔, 부드러운 색깔, 여러 가지의 색깔의 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부드러운 색깔을 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3가지 이상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노란 계열과 핑크 계열, 이렇게 초록은
있으니까 핑크 계열과 노란 계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은 우리가 차분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위안과 편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제가 오늘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준비한 또 여기 있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는 세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드러운 색깔을 나타내는 이렇게 연한 보라 색깔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토커도 필러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필러의 꽃은 여기에 있는 메인인 메스 플라워가 꽂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꽂혀질 수 있는 것이 필러의 꽃인데요. 이 필러의 꽃은 사이사이에 메스 플라워와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꽃을 많이 꽂았는데요. 여기에서 보고 뭔가가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꽂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꽃을 한 번 더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퐁퐁 소국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린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린 소재는요, 유카리투스입니다. 유카리투스는 이렇게 허브 식물로서요, 이렇게 허브는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향기가 나옵니다. 그냥 꽂혀 있을 때는 향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라든지, 이렇게 잎을 이렇게 짓눌러 본다든지 이랬을 때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초록 소재로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마감을 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 초록 소재들을 이렇게 바깥 부분과 안 부분 섞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꽂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도 굉장히 꽃과 어울려져서 색감을 아주 좋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이 안에도 들어가고 바깥에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하겠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한 곳에만 두고 하는 것보다는 꽃을 이렇게 바구니를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빈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꽃바구니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유카리투스 하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꽃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께서 또 기억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그 오아시스를 여기 바구니에 담고 거기에다가 우선 그림을 제가 그렸죠. 그 그림에 맞춰서 큰 꽃부터 메스플라워부터 꽂고, 그 다음에는 잔잔한 꽃들, 채워주는 꽃들, 필러 플라워 꽂아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초록으로 장식을 하면요, 이렇게 꽃꽂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꽃바구니는 그냥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색감은 차분한 색깔, 우리 오늘 가을과 맞는 이렇게 또 국화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아마 향기가 많이 나는 꽃바구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이렇게 또 예쁜 꽃으로, 향기 나는 꽃으로 집안을 장식하면은 아주 좋은 집안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